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스위스 제네바 국제영화제 수상, 2016년 영국과 미국 언론이 뽑은 올해의 영화 선정. 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그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 중 한 명으로 수십여 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영화를 발표할 때마다 국내의 영화 팬들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복수 시리즈부터 공동경비구역 JSA, 친절한 금자씨,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아가씨까지 대한민국 영화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작품들을 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감각적인 미장센, 독보적인 연출력과 더불어 강렬한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작품으로 더더욱 유명한데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감독 박찬욱. 오늘은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보고 나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박찬욱 감독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큰아버지가 변호사협회장, 아버지가 대학 총장을 지낼 정도로 학식 있는 집안 출신이죠.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글쓰기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감독으로 데뷔한 건 1992년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인데요. 당시 인기 가수 이승철이 주연으로 출연해 화제가 되었으나 흥행에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아마 첫 영화라 그런지 스토리나 연출력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어쨌든 박 감독은 첫 영화가 폭망한 탓에 차기작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영화를 찍는데 필요한 투자금이나 지원 같은 걸 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 때문에 박 감독은 데뷔작 이후 무려 5년 동안 영화 연출을 할 수 없었고 영화사에 취직해 일하기도 했고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영화 감독보다는 평론가에 더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관련 사이트 시내21의 주성철 편집장도 JTBC 방구석 일렬에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는 학창시절 평론가 박찬욱을 너무 좋아해 그의 글을 닳고 닳도록 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박찬욱 감독에겐 아직 영화에 대한 꿈이 남아 있었어요. 비디오 가게 점원 일을 하며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면서도 차기작을 준비해 나가는데요. 신기 일정 끝에 발표한 영화가 1997년작 영화 3인조입니다. 첫 영화가 망한 이후 무려 5년 만에 선보인 작품이었죠. 박찬욱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작품이기도 하며 그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화면 구성, 연출력이 영화 전반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되려 다른 영화에선 볼 수 없는 차별점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흥행에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부 영화 매니아에게 특이하다, 개성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며 인지도를 조금씩 쌓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화 감독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흥행이잖아요. 박 감독은 두 차례 흥행 참패로 인해 영화판을 거의 떠날 정도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한 게 바로 영화마을에서 지원하는 단편영화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이 영화마을의 지원을 통해 1999년에 심판이라는 단편을 만들게 됩니다. 박 감독에겐 정말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죠. 다행히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박 감독에게 관심을 보이는 제작사가 등장합니다. 이때 박찬욱 감독은 자신이 집필한 복수는 나의 것, 박쥐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는데요. 모두 거절당했어요. 아쉽다, 바보들. 그는 박상현 작가의 원작 소설 DMZ를 각색한 시나리오 공동경비구역 JSA로 제작사를 설득, 기적적으로 상업영화를 다시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로 말할 것 같으면요, 판문점 부근의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 군인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촬영 당시엔 국방부 측의 협조를 받지 못해 세트를 지어 촬영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대규모의 흥행과 찬사를 받으며 박 감독은 충무로에서 주목받는 감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9주 연속 1위를 달성하고 59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당시 한국영화 쉬리에 버금가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가 성공하자 그의 입지도 올라갔겠죠? 그는 원래 각본을 직접 쓰던 감독이었으나 충무로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로 명성이 높던 이무영 작가와 협업, 2002년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발표합니다. 아이를 유괴당해 잃은 아버지가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 내용으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까지 복수 시리즈의 포문을 연 작품이라 할 수 있죠. 개봉 전 시사회 당시 한 관객이 영화를 보다 나가서 구토를 했을 정도로 잔혹했는데요. 작품성에서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에서는 참패하게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70만 명이었는데 딱 절반인 34만 명 정도만 영화를 봤다고 하니 실패가 맞기는 하네요. 흥행에 실패한 바로 다음 해 드디어 200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중 하나인 올드보이를 선보입니다. 올맨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 역시 복수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치치야 가론, 미네기시 노부야키 원작 만화를 기본으로 어둡고도 음침한 영상미가 일품입니다. 또한 최민식, 유지태 등 명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탄탄한 연출력 덕에 비평과 흥행 모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허나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는 건데요. 지금이야 우리 영화가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어요. 올드보이가 해외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로 최민식이 산낙지를 먹는 씬이었는데요. 우리에겐 산낙지가 굉장히 맛있고 자주 먹는 해산물이잖아요. 헌데 서양에서는 문어가 악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불길하고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여기는데 이와 비슷하게 생긴 산낙지를 생으로 씹어 먹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런 놀라운 장면에도 불구하고 올드보이는 마틴 스콜세이지가 극찬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발표한 복수 시리즈가 있으니 바로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복수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이 영화는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 이금자가 자신을 감옥에 가게 한 남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면 여성 캐릭터가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그리고 비교적 최근 발표한 리틀 드러머걸 역시 여성이 중심적으로 극을 이끌어가는데요. 올드보이에서 미도 캐릭터를 연출한 이후 여성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영애 씨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게 된 배경도 특별한데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보고 이영애라는 배우의 진가를 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이영애 씨도 다른 장르의 영화를 해보고 싶었던 터라 박 감독의 캐스팅을 수락하게 된 것인데요.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으로 그간 청순 가련하고 선한 연기를 주로 해왔던 이영애 씨는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청룡 여우주연상을 비롯 스페인 시체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수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지라 관객은 그리 많이 동원되지는 않았는데요. 너나 잘 아세요. 흥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작품성이죠. 친절한 금자씨는 2005년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 영화 학도들이 심사에 수여하는 비공식 상인 젊은 사자상을 받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의 데뷔 초기작 그리고 복수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2006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라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크게 이슈가 안 됐고 무엇보다도 제가 못 봐서 내용을 잘 몰라요. 죄송. 그래서 이 영화는 건너뛰고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작품 박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쥐는 차세대 여배우 김옥빈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배우 송강호가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김옥빈은 이 영화의 성공으로 시체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송강호 배우 못지않게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박쥐란 영화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뱀파이어를 다뤘는데요. 박 감독은 자신의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박쥐가 최고작이라고 말할 만큼 완벽을 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 영화의 특징은 잔혹함도 있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설정들이 있어 관객에게 평이 갈리는 게 사실인데요. 이 영화 역시 평론가들은 대체적으로 호평을 보였으나 많은 관객이 동원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7년 만에 국내 복귀작으로 선보인 아가씨는 비평가들의 호응과 관객들 동원에도 성공했는데요. 일본인 귀족 상속녀, 조선인 하녀 두 여인의 사랑을 다뤘다는 설정만으로 개봉 전부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연 캐스팅 당시 강도 높은 노출 전기와 타협 불가라는 조건을 내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2016년 개봉한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지만 아쉽게 수상을 하진 못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비평가 협회의 상을 휩쓸었고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 박찬욱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봉준호 감독과 더불어 한국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도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작으로 탕웨이, 박해일과 함께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가 다음에는 어떤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박찬욱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서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작품도 작품 나름이지만 그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감독으로서
영화 한 편을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충무로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게 참 멋있게 느껴집니다. 미국의 작가 랜디 머롤랜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 살면서 몇 번의 실패를 겪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실패를 해야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거듭난 박찬욱 감독. 그의 열정에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